907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 진짜? 실수요자 대출 규제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매수를 못한 사람들, 전세입자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되면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이 끼칠까요? 실수요자는 아니고요, 실갈아타기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주택자가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한데, 있는 사람이 팔고 더 매수하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장의 진짜 문제는 이런 거죠. 송파나 뭐 강동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 왕십리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걸 팔고 다시 그 물건은 살 수 없어요. 이제 아예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아예 안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대략 4년 9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다들 그 집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 답이 없어 이제. 투기갈 지구가 확장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확장될 거라고 봐요. 대출도 0으로 갈 거고, 토지거래 허가제나 대출이 안 나오는 거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울 공급 해소 대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가 나오고 있다는데 파이팅. 되면 뭐예요? 어차피 다다음 정권에 입주할 건데. 저는 이번 정권의 끝이 조심스럽지 과정은 뻔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1번 금리 인하 확정, 2번 내비두면은 상승도 확정. 이 두 가지가 확정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사다리가 없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다리는 이제 없어요. 대출로 뭔가 가능할 만한 방법이 그냥 아예 없어요. 후추쌤이 예전부터 예상하신 것처럼 10월 말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금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아파트 투자 시장 어떻게 달라질지. 능력 있으신 일반 분들도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송파 이상을 사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구간들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빠른 상승은 안 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은 거의 맞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 되니까 뭔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거의 건물 시장을 매우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907 정책의 끝이 자산가분들은 건물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몰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다들 뭐 공실 못 맞춘 데 많은데 어디는 별론데 막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건물이 정부의 비대칭의 총화였어요. 물론 지금도 비대칭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특정 동네가 좋다, 뭐 특정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이런 거를 드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보가 그래도 많이 대칭화돼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괜찮다만 그 동네에만 떠요. 그 동네에만 매수가 들어오고, 아무거나 집 앞에 건물 사는 이런 시대가 아예 끝났기 때문에 좋은 데만 사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물도 정해진 지역만 잘 된다는 말씀이신 거나요? 건물이 진짜 초양극화로 아예 진입을 했어요. 아예.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2023년 대비 정확하게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진짜 매가가 150억이 300억이 됐어요. 전국 어디가 그렇게 올랐어요? 성수도 2배 올랐어요. 가로수길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세로수길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홍대 혹은 연남동 이런 데도 최소한 저가 물건들은 이제 아예 없어요. 근데 다른 동네는 다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지를 제외한 다른 동네들의 물건들은 정말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 동네에서 빨리 사는 게 임자예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이 동네들이 다. 건물은 늘 얘기하지만 마티즈 아니면 벤츠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못 잡으시면 정말 대를 이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지방에 다세대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다세대 사가지고 월세 받는다는 20년 전 얘기하는 분들도 진짜 많고 안 팔려요. 월세는 조금 받을 수 있지만 팔지는 못한다. 지방은 모텔로 접근하는 거고, 서울의 핵심지는 제대로 된 근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모텔 여러 개에 세로수길 건물 이렇게 세팅한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월세 수익, 현금 흐름, 매가 차익 두 가지를 같이 계획을 해서 세팅을 한 거죠. 다 아파트만 쪼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건물 투자는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까요? 어제 다른 훌륭하신 분과 대화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PF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건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미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받고 있으니까 체감이 상당히 되거든요. 건물주들이 되게 죽어나갈 것 같은데 대원 대출하는데 이미 금리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자를 덜 냈는데 어떻게 안 살만하겠어요. 4년 9개월 남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짜 근데 이번엔 기상천외하고 높은 신용자의 이율을 높여서 낮은 신용자의 이율을 내린다고 하는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데 우리 큐가 신용불량자라 15%의 금리를 받으면 나를 5%를 올리고 15%인 우리 큐를 10%를 내려주자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대부분 아파트로 시작을 하시지만 건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다. 옛날엔 아파트 한 10개쯤 하고 15개쯤 하고 하면 건물도 고민해볼까? 이랬거든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바로 건물 수업 들으러 옵니다. 이제 아예 시대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바로 넘어옵니다. 그냥.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아파트는 매수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막말로 잔금만 하면 땡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건물은 계약금을 넣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미적 감각도 있어야 돼, 건축사도 잘 만나야 돼, 대출도 뛰어나게 받아야 돼. 이 모든 게 진짜 매수하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아파트 좀 했다고 해서 건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저도 옛날에 한 150명짜리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물로 넘어오신 분이 4명밖에 안 돼요. 그게 비단 3, 4년 전이에요. 새로운 공부를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같은 땅 매수하는 거 아닌가. 아예 다른 분야예요. 아예 다른 분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 운전과 트랙터 운전의 차이 정도?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건물 사고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 결정한 게 너무 많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물론 이런 것도 돈빌공 수업에서 다 나옵니다. 돈빌공 3기까지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최저가로 사신 분도 있으신가요? 5억. 연남동. 지금 가다 보면 보여. 네. 수강생분들은 여기저기 물건이 많아서 여기가 저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기수가 이제 2개 돌아가는데 수한 사람이 거의 30명 매수했어요. 2기수만 해. 실제 시장을 다녀보고 물건을 보면 나만 건물이 없어요, 진짜. 아니 5억까지 사서 5억 수익 내는 분들도 당연히 있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연남동 메인 거리잖아. 저 건물 샀어. 모토화 써있는 저 건물 있잖아. 저 건물 샀어. 취등록세 포함해서 5억대에서 끝났을걸? 연남동 할리스 바로 맞은편인데. 저거 사람들 다 되게 많이 노렸던 건물. 그래, 저거 10명이 상담해서 결국은 샀지. 10명 몰렸어 진짜. 지금 연남동 다 죽어갔다는데 메인 도로에 지금 계속 신축 들어오잖아. 신축으로 새로 만들고 있고. 다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진입하고, 다들 기쁘다고 생각할 때 매도해야지. 왜 우리가 연남동에 지금 호스텔 매입하자고 해서 했겠어? 간단해. 연남동은 어차피 다시 살아. 건물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반등장 나왔는데 가장 빨리 매수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연남동. 연남동 20억대 거의 다 좋은 곳들은 굉장히 빨리 매수됐어. 그래서 우리는 연남동의 끝에 호스텔에 다 왔습니다.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다음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건물 투자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 우리 누님 벌써 와 계시네? 누님 벌써 오셨어요. 네.